안녕하세요. 송송가정이야기 51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몇 학년이다 하는 얘기는 두 자녀이기 때문에 학년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2학년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책 구입하는 거, 도서,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 관한 우리 아들의 그 자세, 저도 깜짝 놀란 사실들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동안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또는 나비 넥타이 메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주셔서 조금 살림이 좀 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가서 큰 맘 먹고 옷을 한번 샀습니다. 물론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아내하고 갔겠죠. 아내가 골라주고 저도 입어보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책을 사면은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수필집이라든지, 시집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좀 명서, 그것도 최근에 나온 책이라면, 그리고 그 저자가 한국 사람이면서 현존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와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만나든지, 직접,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저자를 만나고 또 책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와서 좀 자랑도 하고 아주 흐뭇해해요. 물론 아들은 갈 때 올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절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 책에 그 차례 앞에 보면은 목차 있죠. 목차하고 머릿말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특히 이 목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의 틀을 암기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얘는 그 다음에 책을 펼치지를 않더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을 펼치면 나무요, 목차를 보면은 숲이거든요. 숲을 딱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을 딱 해 놓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을 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추입니다. 그리고 저자를 적어도 5분 10분 만나고 앞에 사인하고 그러다 보면 적어도라고 그랬지만 가보면은 차 한잔 하다 보면 2, 30분 1시간 정도 대화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책을 읽을 때 저자를 만나고 와서 책을 읽는 거와 그냥 저자 잘 모르고 내용이 참 좋아서 그냥 책 읽는 거하고 감동과 받아들이는 수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많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강의 요즘에 발달됐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되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15년 전, 15년 전은 조금 그렇고 한 10년, 12, 3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명한 그 학원 이렇게 또 생겼고 대부분이 이제 인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1980년대에 EBS니 KBS 제3방송 해가지고 교육방송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인강을 한번 맛배기 인강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나에게 좀 맞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선생님과 요즘에는 연락이 쉽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직접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선생님이 직접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대치동 또는 목동, 간혹 신설동, 아니면 저 하계동 중계동 말고 상계동, 예, 잘 모르겠어요. 말을 크게 해줘야 알지. 예, 되게 촬영은 우리 안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우리 집 앞에 한강 넘어서
노량진. 노량진은 특히 이제 입시 재수생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학원 그 밀집 지역에 있는 강사들, 명강사들 중에 맞대기를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찾아갑니다. 또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은 강의가 바빠서 중간에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게 이겁니다. 저자는 보통 한 20-30분이었고 인강 선생님은 한 5분 정도? 근데 5분이라도 가볍게 음료수 하나 준비를, 드링크제나 음료수 뭔가 준비해 가지고 가서 조금 강의를 한번 듣습니다. 직접 강의를 들을 때는 제일 앞에 앉아서 선생님을 듣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원래는 강의 들으면 항상 비용을 내야겠죠. 근데 만나고 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인강을 선생님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 것은 선생님을 대면하고 직접 얼굴 보고 나야 집에서 듣는 인강이 직접 선생님 앞에서 강의 듣는 것처럼 느껴지길 것 같고 더 효과적이고 생동감이 넘칠 것 같아서 이분을 만나고 강의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허허 이 녀석 봐라. 그래, 뭐 그건 옳은 얘기지. 좋아. 그런 선생님, 제가 원래는 오늘 하루라도 비용을 내야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말하는 걸 보니까 인강을 들을 선생님의 팬이면서도 직접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래, 좋아, 한번 들어봐. 그렇게 말이라도 만나서 이 강의를 보세요. 조용히 몰래 듣는 거하고 선생님 만나고 이 시간만이라도 2시간짜리 강의라도 허락 받고 듣는 거하고 마음이 개운하고 안 찝찝하고, 그러니까 집중하죠. 그러니까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기 전에 선생님을 만나고 책에다가 뭐 이렇게 저자 사인도 받아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책 처음에 넘길 때마다 사인 한번 보고 그때 그 생각하고 목차를 다시 또 반복하고 해가지고 반복해서 전부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거 잘 몰랐던 거죠. 이런 것은 저도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 훗날 우리 아들이 중2 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분 단거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1 때부터인가 한 것 같아요. 고1 때부터 시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이다, 역사 과목이다 그러면은 참 괜찮다고 하는 책을 한 권을 딱 자기가 마음속에 정합니다. 정하고 그분의 인강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책이 있으면 그 책에 이 책은 뭐가 좀 잘 돼 있고 뭐가 잘 돼 있고 그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이것을 한 권 정한 데다가 전부 이렇게 손으로 전부 적어 가지고 여러 책을 마치 한 권으로 축소한 것처럼 그것을 단권화라고 본인이 했는지, 지금 아이들의 유행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 해가지고 그 한 권을 정리한 깨알 같은 글씨와 그 잘된 정리된 책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51편은 저자와 만남,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52편 이야기는요, 가혹한 아버지 이야기 편입니다. 가혹한 아버지, 얼마나 가혹한지. 53편은 혹독한 아버지 편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